오죽헌의 기와지붕 위로 보랏빛 새벽 안개가 내려앉을 때면 마당 구석의 검은 대나무 숲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숨결을 받아 나직하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사박사박 대십들이 서로의 몸을 부비는 소리는 마치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의 문장을 읊조리는 듯했지요. 강릉의 찬 기운을 머금은 바람이 문창사를 두드리면 그 안에서는 7살 어린 사임당의 작은 손이 정적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집안이라면 이 나이의 여식에게는 비단실을 꿰는 바늘을 쥐어주었을 것입니다. 한 땀 한 땀 규방의 도리를 익히며 정숙함을 배우는 것이 조선의 여인이 가야 할 정해진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 달랐습니다. 그는 딸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흔들리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의 근원을 꿰뚫어 보려는 거대한 의지임을 진즉에 알아차렸습니다. 얘야, 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붓을 놓거라. 글과 그림은 마음의 거울이니 네가 본 세상을 속이지 말고 그대로 담아내렴. 아버지는 딸에게 바늘 대신 붓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하나의 해방이었습니다. 사임당은 창가에 앉아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비단옷이나 값비싼 폐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담벼락 밑에 이름 없이 피어난 민들레, 그 꽃잎 위를 위태롭게 기어가는 작은 벌레, 그리고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날개를 가진 여치. 그녀에게는 이 작은 생명들이 세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임당은 안견의 그림을 펼쳐놓고 그 기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안견의 산수가 웅장하다 칭송했지만 7살 소녀의 붓끝에서 되살아난 풍경은 또 다른 생명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임당이 붓을 들어 먹을 찍자 종이 위에는 안견의 기법을 넘어선 그녀만의 숨결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은 유려하면서도 단단했고 여백은 마치 살아있는 공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 좀 보게나. 이것이 정녕 7살 아이의 솜씨란 말이냐. 집안 어른들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사임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경은 오로지 종이 위에 피어나는 대자연의 질서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가 정해놓은 여인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풀 한 포기와 돌 하나에도 깃들어 있는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 벌레가 허물을 벗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성현의 말씀보다 더 깊은 가르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오죽헌의 대나무들이 마디를 더해가듯 사임당도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혼례날 상대는 이원수라는 선비였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여자가 저리 재주가 비범해서야 시댁살이를 어찌 견딜꼬. 하지만 사임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례를 치르며 남편과 한 가지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정인 오죽헌에 머물며 부모님을 모시고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도 아래서 이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임당은 고집을 피우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미소와 논리적인 대화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원수는 아내의 깊은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예술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무인, 그대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 어찌 맞겠소. 그대의 붓끝에서 피어날 세상을 나 또한 보고 싶구려. 그렇게 사임당은 오죽헌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삶이 늘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원수는 심성이 착하고 호탕했으나 학문적 끈기가 부족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한눈을 팔 때가 잦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겠다며 떠났다가도 금세 마음이 풀어져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사임당은 그럴 때마다 남편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온 남편 앞에 사임당은 가위를 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방님, 학문이라는 것은 중도에 그만두면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만약 서방님께서 다시 산으로 들어가 정진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절로 들어가 세상을 등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한 명의 온전한 선비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아내이자 도반으로서의 처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이원수는 아내의 단호한 태도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과 기대를 보았습니다. 진짜 부인의 기계가 나보다 낫구려. 내 부끄러워서라도 다시 채권을 잡겠소. 사임당은 그렇게 소리 없이 가족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에게 가정은 속박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갈고 닦는 수행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돌보면서도 틈틈이 붓을 들어 풀과 벌레를 그렸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 수박은 당장이라도 툭 터질 듯 싱싱했고 그 옆에 쥐는 금방이라도 달아날 듯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재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그녀의 마음이 빚어낸 빛의 기록이었습니다. 밤하늘에 은하수가 흐르고 오죽헌 위로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오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임당은 꿈결에 거대한 흑룡 한 마리가 동해 바다를 가르고 날아올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의 비늘은 달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내뿜었고 그 서기루이치가 방 안가득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장차 세상을 밝힐 큰 인물이 태어날 조짐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훗날의 율곡이었습니다. 사임당은 아들을 품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남들처럼 그저 높은 관직에 올라 입신양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세상을 보는 법을 먼저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율곡아, 저기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보렴. 저 작은 몸뚱이 속에 얼마나 정교한 우주의 질서가 담겨 있는지 느껴지느냐. 사임당은 아들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계절이 바뀌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경전을 읽어주면서도 그것이 박제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율곡에게 어머니는 무서운 스승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따뜻한 조력자였습니다. 사임당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훈육 대신 솔선수범을 택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글을 읽을 때 그녀는 곁에서 조용히 자수를 놓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머니의 붓끝에서 나비가 살아나고 꽃향기가 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율곡은 자연스럽게 집중과 몰입의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왜 사람들은 가장 화려한 꽃만 보려 할까요? 저는 어머니가 그리신 이 작은 이끼가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8살 어린 율곡이 던진 질문에 사임당은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본질을 꿰뚫는 시선이 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율곡에게 단순히 글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기계와 약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따뜻한 심성을 물려주었습니다. 사임당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조선이라는 사회가 여인에게 허락한 자리는 좁고 험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어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그녀가 보여준 당당한 행보는 그 자체로 커다란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사임당의 머리칼에도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때 묻은 붓들은 닳아있었고 화첩에는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초충도 속의 벌레들은 여전히 종이 위를 기어다니는 듯 생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현모양처의 전형이라 칭송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독립적인 인간이었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낼 줄 아는 위대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래, 내 삶은 결코 작지 않았다. 나는 나를 잃지 않았고 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을 주었으니 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율곡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조선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리던 그 세밀하고 정확한 시선으로 국정을 살폈고 어머니가 보여준 그 단호한 기계로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율곡의 학문 속에는 사임당의 북결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의 철학 속에는 오죽헌 대나무 숲의 속삭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만 원원 집회 속의 사임당을 만납니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뒤편에는 그녀가 아끼던 포도 그림과 초충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녀를 훌륭한 어머니로만 기억하지만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치열한 자기 성찰과 예술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임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무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비 내린 뒤에 흙내음, 창가에 스치는 바람,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고요한 대화 속에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남긴 그림들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나요? 당신만의 붓을 들고 당신의 인생을 그려나가고 있나요? 강릉 오죽헌의 대나무 숲은 지금도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임당이 어린 율곡에게 들려주던 나직한 자장가 같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 내딛는 당당한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녀가 남긴 디사는 단순한 종이 위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혜로 승화시킨 한 인간의 고귀한 자취입니다. 우리는 그 고요한 울림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지혜의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푸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깃든 강인함, 그것이야말로 사임당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신사임당의 생애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는 법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혹은 그녀의 예술 세계인 초충도의 상징적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까요? 그렇게 남편을 설득하여 다시 산사로 보낸 뒤 사임당은 홀로 오죽헌의 어스름한 저녁 풍경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 끝자락에서 대나무 숲을 건너온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지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자신만의 예술을 지키려는 의지가 조용히 파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호통을 치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단호한 눈빛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원수가 다시 짐을 꾸려 떠나던 날, 사임당은 직접 지은 무명옷 한 벌을 건네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길게 핀 들꽃 하나도 제 자리를 지키며 꽃을 피우는데 하물며 선비의 기계가 어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겠습니까? 그 한마디는 비수보다 날카로웠고 소미불보다 따뜻하게 남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남은 정적은 사임당에게 또 다른 창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사임당은 등잔불 하나의 의지에 비단 폭을 펼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자가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사치라 여겼으나 그녀에게 붓을 드는 행위는 숨을 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른 종이 위에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맨드라미가 고개를 들고 그 주위를 맴도는 나비의 날갯짓이 보일 듯 했습니다. 어머나, 저 작은 벌레는 금방이라도 종이 밖으로 기어나올 것만 같구나. 사임당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붓끝에 먹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산수화보다 발밑에 채이는 흔한 풀과 꽃들을 사랑했습니다. 거창한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작고 소외된 것들 속에 깃든 생명의 신비를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임당이 세상을 대하는 겸허한 태도이자 조용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사임당에게도 어머니로서의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그녀의 가르침은 더욱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글귀는 너무 어렵사옵니다. 넷째 아들 이이가 책장을 넘기며 투덜거렸습니다. 사임당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글을 읽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란다. 내 마음속에 맑은 거울 하나를 닦는 과정이지.
거울이 깨끗해야 세상의 참모습을 비출 수 있단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매를 들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일은 새벽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한 몸가짐으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삶을 대하는 경건함을 저절로 익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뜰 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사임당은 어린 이이와 함께 텃밭에 앉아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율고가 저기 오이 덩굴을 보렴 가느다란 줄기가 무엇을 저리 간절히 붙잡으려 애쓰는지 보이느냐. 어린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위로 올라가려 하는 것 아니옵니까? 사임당은 허허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란다. 저 줄기는 땅의 기운을 하늘로 전하고 하늘의 비를 땅으로 모으려는 정성을 다하는 중이란다. 공부도 이와 같아서 네가 배운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지 고민해야 한단다. 사임당은 아들에게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물 속에 숨겨진 사랑의 질서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이이가 조선 최고의 유학자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된 가장 귀한 태교이자 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임당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친정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안개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홀로 강릉 오죽헌을 지키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붓을 든 송구치 파르르 떨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불효막심한 딸을 용서하셔요. 그녀는 한양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꿈결마다 대관령 고개를 넘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대관령 고갯마루에서 고향 쪽을 바라보며 눈물 섞인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두고 떠나온 자식의 마음이 하얀 구름 아래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사임당은 슬픔을 안으로 삼키며 그 감정을 그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의 포도 그림은 알알이 맺힌 포도알마다 그리움의 눈물이 맺힌 듯 유난히 탐스럽고도 애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며 감탄했지만 사임당은 오직 어머니에게 닿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사임당의 예술은 집안의 경계를 넘어 조금씩 세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웃 부인들이나 선비들이 그녀의 그림을 구경하러 오곤 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요. 부인의 그림에는 살아있는 기운이 넘쳐 흐르니 말이요. 누군가 이렇게 칭송하면 사임당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정성이 붓끝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짜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의 조화로운 풍경이 되어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 그것이 사임당이 바라는 유일한 예술이었습니다. 남편 이원수도 어느덧 아내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오죽헌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서늘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임당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을 갈무리하며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은 환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걷는 길이 비록 좁고 외로울지라도 그것이 정직한 길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자신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듯 사임당의 존재는 조선의 억압적인 공기 속에서 더욱 투명하고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래, 삶이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태우는 촛불과 같은 것이겠지. 방 안에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사임당은 그 숨소리에 맞춰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아침이 오고 그녀는 또다시 붓을 들고 세상을 그릴 것입니다. 그 그림 속에는 이름 없는 풀꽃도 작고 보잘것없는 벌레도 모두가 제 자리를 지키며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그 평화로운 세계는 이미 현실의 고단함을 넘어선 영혼의 공간이었습니다. 사임당은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꺼풀 너머로 오죽헌의 대나무 숲이 다시금 사박사박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십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씻어주는
맑은 물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사임당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 속에 머물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수천 송이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향기를 바라는 고결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이었습니다. 이제 어둠은 무겁지 않았고 침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대관령 고개를 넘어 어머니의 품으로, 그리고 우주의 거대한 품으로 평온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참으로 고요하고도 따뜻한 밤이구나. 사임당은 자신의 심장 박동과 대지의 울림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며 깊은 잠의 바다로 천천히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멀리서 소쩍새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낮게 깔며 밤의 정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창호지를 투과하여 방 안의 묵향과 섞여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